네. 예, 이번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사건입니다. 파리바게뜨 사건 보시게 되면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무엇의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행소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협의의 심판이익이 인정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에 관련돼서는요, 이쪽이죠. 이쪽에 가중요건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세무조사 부분도 우리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내부행위입니다. 내부행위인데 역시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처분성을 판례가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보고시 관련된 부분은 한미약품 사건하고 한국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 반대로 2003년도, 2006년도 역진해가지고 두 개 같은 경우에 인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취소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12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착공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지해제적 신고, 정보제공적 신고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자기한결적 신고고요. 그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수리 거부도 역시 처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닌 것인데 예외적으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4가지의 장래 위험을 제시하면서 그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원고 접격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2013년도에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소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원래 다퉈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A 회사가 다퉈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직접 상대방이 다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한명호 교수님하고 그 다음 박정우 교수님이 그렇게 논문에서 설명하셨죠. 출제가 됐었고요. 이 부분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협의 소익이 인정되면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시게 되면 행정절차법 제48조의 행정지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 행정지도에 보시게 되면 48조 2항에서 이거는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이익조치를 해서 안 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꾸로 역진. 그렇게 되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고 그것은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원래 행정지도는 바로 무엇이다? 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거였습니다. 파리크라상 사건, 그 부분 뒤에서 다시 문제로 같이 보도록